여자에게 무려 50번째 퇴짜를 맞은 주인공 강백호. 게다가 고백했던 여학생은 농구부의 경민이가 더 좋다는 말로 거절하자 농구에 대한 적개심이 한참 타오르던 그때 누군가 강백호에게 농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본다. 농구를 좋아하시냐고요? 첫눈에 최소연에게 반하게 된 백호는 그 자리에서 해본 적도 없는 농구가 좋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북산 농구부에 들어간 강백호의 성장을 그린 만화가 바로 슬램덩크다. 원작의 제목도 슬램덩크로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6년간 총 31권, 전 276화의 이야기가 그려졌고 현재까지 누계 발행부수 1억 7천만 부가 팔린 인기 작품이며 단행본 21권에서 23권의 초판 발행부수는 250만 부로 당시로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여담으로 후일 원피스 24권이 초판 252만 부를 기록하여 이 기록을 깼다고 한다.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 당시 유유백서, 드래곤볼과 함께 점프의 황금기를 구축한 3대 인기작의 하나로서 그 입지가 대단히 높았고 황금기 3대작 중 가장 늦게 완결을 지었다. 또한 소년점프에서는 아무리 당시 인기 만화라고 하더라도 최종화를 권두 컬러로 하지 않는 것이 유명한데 최종화에서 권두 컬러를 맞이한 작품은 슬램덩크를 포함한 단 4작품뿐이다. 슬램덩크는 그 중에서도 쿠르마다 마사미의 링의 걸어라와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에 이은 세 번째로 최종화 권두 컬러는 물론 단독 표지도 장식했는데 이는 드래곤볼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이후 2016년 여기는 잘나가는 파출소가 최종화 권두 컬러와 단독 표지를 받기 전까지 20년 동안 슬램덩크 말고는 그 어떤 작품도 받지 못했다. 연재 개시 당시 일본에서 농구라는 스포츠는 마이너한 스포츠였고 만화 업계에서도 농구 만화는 재미없다, 농구 만화는 성공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슬램덩크가 흥행하면서 그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덧붙여 마이너 스포츠였던 농구도 슬램덩크의 흥행을 계기로 인기 스포츠로 급부상, 일본에서 농구붐을 일으키며 농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일본 농구협회는 그저 일시적으로 유행에 편승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뿐이라며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옆나라인 중국 농구협회는 슬램덩크의 인기에 편승하여 농구 보급에 열을 올렸고 그 결과 농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졌다. 여담으로 슬램덩크의 인기는 자국인 일본 말고도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정작 농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며 오히려 미식축구를 주제로 한 아이실드 21의 인기가 더 높았다고 한다. 작가인 이노우에다 케이코는 초중학교 시절 검도부에 입문하였으나 고등학생 때부터 농구부에 들어가 주장을 맡게 된다. 사실 이노우에가 처음부터 농구에 흥미가 있던 것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구기 종목을 해보고 싶다는 개인의 바람과 검도부에는 친형이 있어 이를 수줍게 여기던 와중 친구가 농구부에 함께 들어가 보자고 제안한 것 때문에 우연찮게 농구에 입문. 사실상 그를 농구부로 이끈 이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슬램덩크도 없었을 것이다. 고등학교 말 무렵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이노우에는 이때부터 농구 만화를 그릴 것을 결심하였고 적어도 그때까지 농구 만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농구 만화를 그리기 전까지 제발 그 누구도 농구 만화를 그리지 말아줘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후일 정식으로 슬램덩크 연재를 시작한 이노우에는 당시 정통 농구 만화가 없었고 본인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100% 흥행을 장담하지 못해 여차하면 농구 만화 노선에서 학원 폭력물 노선으로 갈아타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깔아둔 것이 다름 아닌 백호의 친구들인 백호군단. 그렇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잘나가던 슬램덩크는 어째서인지 급작스러운 종료를 맞이해버리고 만다. 전국대회 토너먼트 중 선왕전을 끝으로 급작스럽게 이야기를 끝내버렸고 후일 북산과 대적할 지약, 명정공고, 대형고 등과의 대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 다만 급작스러운 이 종료 또한 나름 큰 임팩트를 줘서 오늘날 분전에 승리하고 다음 게임에서 허무하게 지게 되면 흔히들 이런 상황을 북산 엔딩이라 칭하고 있다. 일단 이노우에는 완결을 낸 이후 계속하고 싶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으며 NHK 탑러너의 출연해 연재 종료에 대해 말하길 전국대회 대진표를 짠 시점에서 산왕전을 마지막이라고 정해두었다. 토너먼트 대진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결승전까지 간다는 정해진 길은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았다. 전에 시합보다 재미없는 시합은 절대 그리고 싶지 않다. 산왕전보다 재밌는 시합은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긴장이 최고조인 곳에서 끝나지 않으면 작품이 불행해진다 라고 말했다. 2004년 12월, 국년 7월에 일본에서 슬램덩크의 판매 부수가 1억 부를 넘어 이노우에는 이를 보답하고자 당시 폐교였던 카나가와 열린 미사키 고등학교 교실에서 1억 부 감사 파이널이란 이벤트를 개최. 교실 칠판에다가 슬램덩크 그로부터 10일 후 라는 후일담을 직접 그렸다. 이노우에는 이 이벤트에 관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만 소식을 알렸을 뿐인데 3일간 5,000명의 팬들이 방문하였으며 그 누구도 작가의 그림을 훼손하지 않고 얌전히 관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칠판에 그렸던 이 후일담이 유일한 슬램덩크의 속편 취급을 받고 있으며 이노우에는 2011년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슬램덩크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말로 후속작에 대한 암시를 나타냈으나 현재까지 슬램덩크의 후속작에 관한 내용은 없다.
애니메이션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방영되었으며 총 101화로 완결, 원작의 흐름을 따라가되 중간중간 애니메이션만의 오리지널 에피소드도 삽입되었고 전국 대회는 애니메이션으로 다루지 않고 끝을 맺었다. 평균 시청률은 15.3%, 최고 시청률은 21.4%로 괜찮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방송 반년 후부터는 TV 아사히의 사정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고 원작의 진도를 맞추기 위한 제작 스케줄의 확보 등으로 인해 잦은 결방이 이루어졌다. 결국 최종적으로 방송기간 등의 사정으로 전국대회 출장 결정의 시점에서 원작의 애니화를 단념하고 오리지널 스토리로 마무리. 다만 애니메이션만의 볼거리도 존재하는데 초반부에 나오는 강백호의 중학교 시절, 백호의 고백을 거절한 여자아이가 언급한 경민이가 등장하며 상향과 능남의 연합군과 연습 시합을 그린 에피소드도 애니메이션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막을 내린 이후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은 한동안 명맥이 끊겨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2021년 8월 13일 갑자기 슬램덩크 극장판에 관한 정보가 발표됐다. 앞서 동년 1월에 작가가 극장판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후 별다른 정보가 없다가 다시 1년 뒤인 2022년 7월에 타이틀명과 개봉일을 공개. 타이틀명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로 개봉일은 2022년 12월 3일로 결정. 개봉일이 12월 3일인 이유에 대해 이노우에가 밝히길 18년 전 그렸던 슬램덩크 그로부터 11호를 공개한 날이 12월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보를 조금씩 풀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스토리인지 팬들이 알지 못하게 내용을 꽁꽁 숨겼다는 점이다. 팬들은 대부분 애니화되지 못한 산왕전을 예측했지만 개봉이 1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스토리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결국 일본에서 개봉하고 나서야 슬램덩크의 신극장판은 산왕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 극장판 제작에 대한 움직임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 2003년 당시에 TV 애니메이션 DVD가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산왕전 애니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팬들의 의견을 들은 마츠이 토시유키는 산왕전을 극장판으로 낼 기획을 만들었으나 이노우에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해 엎어지고 만다. 6년 뒤인 2009년 토에이는 다시 한번 산왕전 제작을 위해 이노우에와 접촉했고 이때 이노우에는 토에이로부터 기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이에 토에이는 이노우에 설득을 위해 짧은 파일럿 버전을 제작하여 보여줬지만 이를 본 이노우에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라며 재차 거절했다. 하지만 토에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시 또 몇 년 뒤인 2014년 토에이가 새롭게 만든 파일럿 버전을 본 이노우에는 제작자의 영혼이 느껴진다며 드디어 극장판 제작을 승낙. 그리고 이왕 제작하는 거라면 자신도 이 극장판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팬들도 원작자의 관여 부분이 상당한 만큼 한껏 기대감이 상승했다. 한편으로는 성우들이 구작 TV 애니메이션들의 성우가 아닌 이노우에가 직접 뽑은 성우들로 대거 교체된다는 소식에 반발하는 팬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노우에가 직접 밝히길 과거 TV판 애니메이션부터 연기해온 성우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캐릭터들을 연기해왔을 것이다. 해당 성우분들에게 이번에 성우를 맡긴다면 일단은 그분들이 과거에 해왔던 연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해야 됐기 때문에 그 같은 이유로 성우진을 교체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제목의 더 퍼스트의 뜻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슬램덩크라는 뜻과 동시에 국산의 돌격대장이자 일본인 극장판의 주인공 성태섭을 가리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지 일본 팬들은 행복회로를 풀가동시켜 퍼스트는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으로 앞으로 세컨드, 서드 등 다른 북산 멤버들의 이야기도 극장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팬들이 많다고 한다. 최종 흥행 성적은 관객 동원수 1088만 명, 흥행 수익 157억 3천만 엔을 기록하였다. 국내에서는 1992년 주간 소년 챔프를 통해 연재를 개시하여 31권까지 정발, 현재까지 누계발 행부수 1450만 부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인기도 엄청났으며 당시에는 외색에 대한 문화적으로 반감이 있던 시기와 정부에서도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명과 캐릭터들이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 되었다. 당시 번역을 맡았던 장정숙 번역가의 말에 의하면 주인공 사쿠라기 하나미치의 이름이 강백호가 된 이유는 자신의 학창시절 백호기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항상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멋지다고 느꼈던 번역가는 그 친구에게 이름이 멋지다는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친구의 이름을 따와 강백호라는 이름이 된 것이다. 성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강씨와 서씨를 좋아해서 둘 중 고민하다 강씨를 선택했고 서태용의 경우도 강백호와 비슷한 경우라고 말했다. 다른 캐릭터들의 경우에는 슬램덩크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만큼 자신의 졸업앨범을 참고해서 성격과 이름에 맞춰 하나하나 지어줬다고 하며 번역가 본인도 그때 붙였던 이름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계속 쓰이는 게 놀랍다고 했다. 다만 상향의 김수겸만큼은 실제 이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역할인 선수겸 감독을 맡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에서는 1994년에 대원동화에서 비디오로 출시하였고 공중파에서는 1998년에 SBS를 통해 방영되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이름의 경우
대부분 원작 만화책에서 번역되었던 이름을 사용했으나 주인공 강백호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 전부 다르다. 비디오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상복이란 이름을 사용, 국내 만화책에서는 북산이란 이름을 사용했고 SBS는 신성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만화책판이 가장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램덩크의 주인공 학교 이름을 북산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만화책과 비디오에서는 다른 학교 이름을 바꾸지 않았지만 SBS에서 방영 당시 능남의 이름을 청솔로 바꾸었다.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의 디자인은 작가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슬램덩크를 연재하기 전인 1990년 주간 소년점프 서머 스페셜에 게재된 빨강이 조아에 등장하는 주인공 사쿠라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다. 다만 빨강이 조아가 슬램덩크와는 내용이 다른 학원물이었기 때문에 외모와 성이 같다는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학년이 2학년이라는 점, 파이프 담배를 항상 물고 있다는 점, 여성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 여자에게 7연속 차였다는 점 등 슬램덩크의 강백호와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여담으로 이 만화에는 백호 군단도 등장하며 그들의 디자인 역시 슬램덩크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신장은 처음에 188cm였으나 후일 189.2cm로 키가 더 자랐다. 강백호의 모델이 되는 NBA 선수는 데니스 로드맨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는 둘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먼저 둘의 머리 색깔이 같다는 점,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 둘 다 등번호를 10번으로 사용한다는 것, 로드맨의 별명이 태장왕이라는 것 등 유사점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편 2011년에 미국의 한 블로거는 강백호의 모델이 실제 일본에 존재하던 고교 농구 선수인 사쿠라기 하나미치가 모델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1968년에 태어난 사쿠라기 하나미치는 12살에 이미 175cm의 큰 키를 지닌 인물이었고 17살 때는 189cm까지 커져 일본 대표팀과의 대결에서 혼자서 33점을 기록하는 등 대단한 선수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인해 18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뜨고 그의 죽음에 일본 농구계는 큰 시리에 빠졌으며 이노우에가 이 사쿠라기 하나미치의 일생을 만화로 담은 것이 슬램덩크라고 소개하는 글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이야기로서 해당 블로거가 사쿠라기 하나미치라고 올린 사진의 인물은 다름 아닌 엑스제팬의 하야시 요시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결국 사쿠라기 하나미치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해당 글의 저 사진은 엑스제팬의 요시키다 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강백호는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 대부분을 자신이 즉석에서 만든 별명을 지어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별명 짓기는 보통 강백호가 해당 캐릭터들의 첫인상을 보고 지어 부른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강백호가 별명으로 부르지 않고 실명으로 부르는 캐릭터들의 경우 작중 가타카나로 표기하여 차이점을 주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대만이나 송태섭에게 별다른 별명을 붙이지 않았으나 원판에서는 각각 리치와 료친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 능남과의 연습 시합을 포함하여 공식전 마지막 경기인 사랑전까지 총 11시합 동안 북산은 1084점을 득점, 이 중 강백호는 37점을 득점했다고 한다. 확실히 주인공치고 적은 점수이긴 하지만 최종전인 산왕전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을 하였으니 어쨌든 성장했다. 만화로 다뤄지지 않은 산왕전 다음 경기에서 강백호는 부상 때문에 아마 경기에 뛰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재 당시 진행된 두 차례의 인기 투표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 주인공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보여줬다. 본작의 여주인공 최소연의 디자인도 빨강이 조아에서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으며 이름도 오사키 하루코로, 최소연의 원작 이름인 아카기 하루코와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똑같다. 하지만 슬램덩크에서는 불량 학생들에게도 관대하고 편견이 없었던 반면 빨강이 조아에서는 불량 학생을 싫어하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외모가 크게 변해 이를 두고 국내 한정으로 강백호가 최소연에게 콩깍지가 씌었던 것이 농구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벗겨진 것을 묘사해서 그렇다 라는 밈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슬램덩크 팬들의 장난스러운 밈일 뿐 실제로는 작가의 그림체가 변경된 것일 뿐이다. 이 시대의 만화라면 의뢰 볼 수 있는 속옷 노출을 최소연은 거의 하지 않았다. 물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1화에서 딱 한 번만 하며 이때 이후로는 더 이상 노출신은 나오지 않는다. 여담으로 일본의 혼성 4인조 록밴드 녹황색 사회의 멤버 중 보컬을 맡고 있는 나가야 하루코의 이름은 최소연과 같은데 이는 그녀의 부모님이 슬램덩크를 보고 자라온 세대이고 슬램덩크의 팬이기 때문에 여주인공 하루코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 붙인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연재 중 두 번에 걸친 인기 투표에서는 1회에서 8위, 2회에서는 17위를 기록했다. 서태웅은 작가의 데뷔작 카에데 퍼플에서도 등장한다. 다만 이노우에의 말에 따르면 슬램덩크의 서태웅과 카에데 퍼플의 주인공은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하며 실제로 다니는 학교가 다르거나 학년이 다르고 농구부 주장이라는 점 등이 서태웅과 크게 다르긴 하다. 이름의 유래는 작가의 말에 따르면 성에 강을 붙이고 싶어 짓게 되었으며 이름인 카에데 자체에는 특별한 뜻이 없다고 밝혔다. 여담으로 이름의 카에데 한자는 1981년에 상용 한자가 되었고 동시에 임명 한자로도 채용되었기 때문에 연재 개시 당시에 일본 고등학생 중에는 카에데라는 이름을 가진 고등학생은 없었다고 한다. 모델로 추측되는 인물은 농구계의 레전드 스타인 마이클 조던, 플레이 스타일이나 팔에 있는 검은색 아대 등 많은 팬들로부터 조던이 모티브라는 것이 추측되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작가의 허락 없이 슬램덩크2라는 속편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 슬램덩크2의 주인공이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서태웅. 하지만 허가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기에 당연히 정식 속편은 아니다. 연재 중 인기 투표에서는 1회에서 2위, 2회에서는 3위를 기록하는 높은 순위를 보여줬다. 송태섭의 일본 이름은 미야기 류타로,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혼자만 이름의 가타카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작가인 이노우에가 말하길, 강백호가 특정 캐릭터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를 때 가타카나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강백호로부터 료타군이라고 부르게 해버려서 이게 자연스러운 나머지 나중에는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작중에서 강백호를 부를 때 백호군단과 마찬가지로 이름인 하나미치로 부르는 몇 안 되는 캐릭터 중 하나다. 최근에 개봉하여 뜨겁게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는 본편의 주인공 강백호를 제치고 무려 주인공 자리를 차지. 이에 대해 이노우에는 송태섭을 극장판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말하길, 연재 당시 송태섭에 관해서는 어딘가 스토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다른 북산 5인방 중 송태섭을 제외한 사이는 스토리를 이끌어 나갔던 반면 2학년이던 송태섭은 플레이나 내적 묘사가 부족해서 이를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인기 투표에서 1회에서는 9위, 2회에서는 5위로 탑5에 진입하였고 최근 극장판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인기가 더 상승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대만의 일본판 이름은 미치 히사시로, 그의 이름은 일본 후쿠오카현의 토속주인 미이노코 토부키에서 유래되었으며 등번호인 14번도 미이노코 토부키의 알콜 도수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당초의 기획은 농구부를 방해하기 위해 온 불량배일로 해당 에피소드가 종료되면 자연스레 퇴장할 캐릭터로 설정해뒀으나 체육관에서의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져 이 과정에서 작가가 정대만에게 감정이입을 해버려 노선을 변경.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라는 희대의 명대사와 함께 북산의 멤버로 합류하게 된다. 여담으로 정대만이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백호군단의 양호열이 북산의 멤버로 합류하게 되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다. 슬램덩크 캐릭터들 중에서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보다 깊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이며 작가는 정대만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 의외였다고 밝혔다. 여담이지만 그의 테마곡으로 일컬어지는 슬램덩크 2기 엔딩인 완즈의 세상에 끝날 때까지는 국내에서 VOS가 에브리띵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했는데 타이틀곡도 아니었고 국내의 완즈 팬들에게나 슬램덩크 팬들에게 원곡보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서 완전히 묻혀버렸다. 1회 인기투표에서는 18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2회 인기투표에서는 2위를 차지, 주인공 강백호 다음가는 인기를 자랑하며 엄청난 순위 상승을 기록하였다. 북산의 주장 채치수의 등번호 4번은 당시 일본의 전통적인 주장의 번호라고 한다. 채치수가 전국 재패의 꿈을 가졌던 것은 무려 초등학생 때부터. 작가의 데뷔작인 카에데포풀의 동명의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이름만 같을 뿐 외모는 완전히 다르고 스토리적으로는 오히려 본편의 정대만과 비슷한 캐릭터로 나온다. 1회 인기투표에서는 3위, 2회에서는 11위를 기록하여 동생인 최소영과 함께 나란히 순위가 하락했다. 안경선배 권준호는 국내 소년 챔프에서 연재 당시 박준호란 이름이었으나 어느 순간 권준호로 바뀌었고 이 이름으로 굳어지게 된다. 국내에서는 강백호가 안경선배라고 부르며 존칭해주지만 원작에서는 안경군이라는 별명으로 존칭은 없다. 또한 의외로 일본판에서는 채치수와 서로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생각외로 두 사람의 관계가 엄청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회에서는 6위, 2회에서는 8위로 북산의 주전이 아님에도 친구인 채치수의 인기를 능가해버리며 높은 인기를 보여줬다. 북산의 농구부 매니저 이안나는 국내에서 이씨라는 성이 있지만 원작에서는 오직 아야코란 이름뿐 그녀의 성이 무엇인지는 만화 내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녀의 성씨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기 순위는 1회에서 10위, 2회에서 18위를 기록. 이영걸의 일본판 이름은 호타노리오로 이름의 유래는 이노우에가 대학 시절 헌옷가게에서 일하던 인물에서 따왔다고 한다. 두 차례의 인기 투표에서는 당연히 탑 20에 들지 못했으나 그 유명한 북산 엔딩 장면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꿰차고 있다. 윤대엽은 큰 결점이 없는 선수로 나오기에 이 때문에 작가에게 있어 다루기 어려운 캐릭터였다고 하며 작중에서 많은 등장인물에게 별명을 붙이는 강백호지만 윤대엽에게만큼은 별다른 별명을 짓지 않았다. 1회에서는 4위, 2회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해남의 주장 이정환은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슬램덩크 그로부터 11회에서 서핑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의 피부가 구릿빛인 이유가 밝혀졌다. 이노우에의 말에 따르면 서퍼라는 설정은 이미 본편에서도 있는 설정이었지만 서퍼 이야기를 그릴 경우에는 본편의 스토리가 붕 떠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후일 말하였다. 농구 실력이야 두말할 것 없이 작중에서 탑급이나 경기를 예상하는 눈만큼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북산의 상향전과 능남전을 모두 북산의 패배로 예측했으나 결과는 알다시피 모두 북산의 승리로 끝났다. 1회 인기투표 당시 해남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에 없으며 2회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김수겸의 모델은 작가인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실존하는 한 고등학교에서 감독과 선수를 모두 겸하는 선수를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한다. 인기투표에서는 이정환과 마찬가지로 1회에서는 등장전이라 순위에 없으며 2회에서는 4위를 기록. 큰 비중을 차지한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황태상과 신준섭은 설정상 중학교 동창이기에 서로 아는 사이로 나오며 국내 번역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였지만 일본판에서는 서로의 이름이 아닌 후키와 진진이라는 별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어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꽤 친했던 사이로 예상되고 있다. 인기투표에서 은근히 많은 표를 받은 캐릭터로는 1회에서 5위, 2회에서 6위를 차지한 양호열. 그가 괜히 정대만이 농구부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농구부로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산왕의 에이스인 정우성의 일본판 이름은 사와키타 에이지로 일본의 야구 선수인 사와무라 에이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국내명인 정우성도 94년에 데뷔한 배우 정우성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재밌게도 한일 양쪽의 이름 모두 실존하는 인물로부터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공통점이 존재. 국내 번역에서는 윤대엽이 정우성의 이름을 잘못 기억하여 이름을 뒤집은 정성으로 기억했고 일본 원판에서는 성인 사와키타의 순서를 뒤집은 키타자와로 바꿔 불렀다. 슬램덩크의 첫 시작에서 강백호의 고백을 거절했던 여학생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이후 단 한 번의 출연도 없었지만 TVA 애니메이션에서는 재등장. 이때 시마무라 요코라는 이름이 밝혀졌고 국내 비디오판에서는 우이경, SBS에서는 최미라로 로컬라이징 되었다. 카나가와현 내에서 최장신의 캐릭터는 202cm의 변덕규. 다만 전국대회까지로 확장되었을 때 최장신은 선왕의 신연필이며 최단신은 해남의 홍익현으로 두 사람의 키 차이는 무려 50cm 차이다. 본작은 카나가와현, 주로 쇼난 지구를 무대로 하고 있으며 작중 시대적 배경은 상영전 다음날의 신문기사에서 1992년임을 확인할 수 있어 즉 슬램덩크는 1992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약 4개월에 걸친 이야기를 그려낸 것이다. 실존하는 지역이 배경인 만큼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등장하는 건널목은 슬램덩크의 성지로서도 유명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이외에도 작중 등장하는 고등학교의 모델은 실존하는 학교들을 외관상의 모델로 사용했으며 카나가와현이 배경이라고 해도 실제 카나가와현의 학교를 모델로 삼은 것은 능남과 상향뿐이고 북산과 해남은 도쿄와 센다이에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 슬램덩크가 스포츠 만화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기에 소년 만화 잡지에서 특히 농구를 소재로 한 만화는 필연적으로 슬램덩크와 비교를 당하게 되는 숙명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농구 만화는 아니더라도 후일점프에서 연재된 같은 스포츠 계열의 만화인 아이실드 21, 히노마루 스모, 하네베드의 작가들은 모두 슬램덩크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고 우주형제의 코야마 취하나 골든 카무이의 노다 사토루도 슬램덩크의 팬이라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웹툰에서 서북의 저승사자를 연재했던 작가 양세준이 2007년 데뷔 당시 첫 작품이 농구 만화여서 슬램덩크와 비교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쓴 난 슬램덩크보다 이 만화가 더 잘 그린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보고 님 슬램덩크 안 보셨죠? 라며 댓글을 달았다. 슬램덩크의 모욕은 참을 수 없다고 하니 양세준 작가가 슬램덩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2006년 이노우에는 슬램덩크 장학금이라는 장학금 제도를 창설했다. 슬램덩크 장학금이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농구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생은 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가게 된다. 이노우에는 작품을 사랑해준 독자와 농구라는 스포츠의 보답의 의미로 슬램덩크 장학금을 창설했다고 말했으며 장학금의 금액은 슬램덩크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와 출판사인 슈에이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어렸을 때 본인이 오락실을 자주 가봤다면 이 게임을 모를 수 없을 것이다. 슬램덩크의 게임으로 오락실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이 게임은 재밌게도 슬램덩크라는 제목이 아닌 슈퍼슬램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슬램덩크라는 제목을 쓰지 못한 이유는 이 게임이 나오기 전 코나미에서 본작과 무관한 슬램덩크라는 제목의 게임을 먼저 만들어서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 그래서 타이틀 화면에서 보면 제목 앞에 프롬 TV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라고 표기해 놓았다. 자, 슬램덩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